롯데 자이언츠가 결국 결단을 내렸다. 올 시즌 초반 큰 기대 속에 영입했던 멜비 출신 외국인 투수 빈스 벨라스케즈를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문제는 그가 남긴 기록이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라는 점이다. 시즌 5경기 등판에서 1승 4패, 평균 자책점 8.87, 피안타율은 0.337, 이닝당 출루 허용률, WHIP은 1.97에 달했다. 리그 최소 기준이라 불리는 5.00선을 한참 밑도는 수치였다. 지난 9월 5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무려 3.1이닝 6실점을 기록하며 또다시 무너졌다. 상대 타자들은 그의 직구를 기다렸다는 듯 공략했고 홈런 3방이 그대로 담장을 넘어갔다. 벤치는 침묵했고 팬들은 분노했다. 경기가 끝난 뒤 덕아웃에서 고개를 숙인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반등의 여지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롯데 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구단 공식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 최악의 용병, 사기에 가까운 계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롯데의 용병 실패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벨라스케즈는 금액 대비 성적, 기여도, 팀에 미친 악영향 면에서 단연 최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팬은 터커 데이비스를 내보내고 영입한 투수가 이 정도라면 구단 스카우팅팀은 존재 이유가 없다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다른 팬은 벤치에서도 신뢰받지 못하는 선발은 전력의 구멍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벨라스케즈의 실패는 단순히 개인 성적에 그치지 않는다. 팀 성적 전체를 끌어내리며 결국 김태형 감독의 거취 문제까지 번지고 있다. 시즌 초만 해도 상위권을 유지하던 롯데는 7월 이후 급격히 추락했다. 벨라스케즈가 등판하는 날은 패배 예약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구단은 감독에게 전폭적인 선수단 운영 권한을 부여했지만 외국인 용병 선택과 기용 실패는 고스란히 김 감독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있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미 시즌 종료 후 김태형 감독 경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감독 개인의 능력보다도 팬들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 더 문제라고 토로했다. 롯데는 벨라스케즈의 대체 용병으로 다시 멜비 출신 투수를 물색 중이다. 스카우팅팀은 현재 퇴출 후보군 중 9위와 건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후보는 이미 협상 단계에 들어갔다. 문제는 시기다.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외국인 선발이 팀을 가을야구로 이끌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그럼에도 교체를 강행하는 이유는 내년 시즌 준비 차원이다. 구단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선발이 큰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박진과 같은 국내 자원과 경쟁 구도를 형성해 내년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벨라스케즈의 부진 속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은 박진이다. 롱릴리프로 활약하며 올 후반기 들어 17.3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1.56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두산전에서는 갑작스러운 선발 투입에도 2.2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9위 자체는 벨라스케즈보다 떨어지지만 제구력과 위기관리 능력은 훨씬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한 코칭 스태프는 박진은 아직 원석이지만 매 등판마다 발전하고 있다. 벨라스케즈와 달리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벨라스케즈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롯데의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지난 10년간 롯데는 외국인 용병 영입에서 꾸준히 실패 사례를 남겨왔다. 일부는 부상, 일부는 기량 부족, 일부는 팀 적응 실패였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관리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멜비 통산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보고 선택하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다. KBO 리그는 이제 적응력과 즉시 전력감을 동시에 요구하는 리그로 진화했다. 하지만 롯데는 여전히 이름값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이번 벨라스케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팬들의 신뢰 붕괴다. 부산 팬들은 리그에서도 가장 충성도가 높기로 유명하지만
연이은 실패와 구단 운영 미숙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팬들은 다시는 시즌권을 끊지 않겠다. 구단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떠난다라는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성적 부진을 넘어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불만으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구단이 새로운 외국인 용병을 영입하더라도 팬들에게 확실한 비전 제시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 자이언츠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벨라스케즈라는 실패한 계약은 구단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새로운 용병 영입, 김태형 감독 거취, 박진과 같은 국내 자원의 육성은 모두 팀의 미래를 결정할 키워드다. 롯데가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시스템 전반을 혁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할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이름값만 믿고 계약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냉철한 데이터 분석, 체계적인 육성, 팬들과의 신뢰 회복이 동반되지 않는 한 롯데는 영원히 중위권 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실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방식의 실패는 죄악이다. 이 말은 지금의 롯데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메시지일 것이다. 롯데가 벨라스케즈를 선택한 배경에는 빅리그 경험에 대한 집착이 자리한다. 벨라스케즈는 멜비에서 8년간 200경기 이상 출전한 베테랑으로 통산 탈삼진 능력이 돋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MLB 성적이 이미 하향세였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평균 자책점은 꾸준히 5점대를 넘겼고 부상 이력도 잦았다. 많은 구단이 그를 외면한 이유는 명확했다. 하지만 롯데는 경험이 풍부한 멜비 선발이라는 타이틀에만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KBO 리그에서 성공하는 외국인 투수는 대체로 피지컬 전성기, 27에서 30세에 있거나 MLB에서는 기회가 적었지만 여전히 9위를 유지하는 자원이라 지적한다. 반면 벨라스케즈는 이미 만 32세로 기량이 떨어지고 있었으며 리그 적응력 또한 불투명했다. 즉, 영입 당시부터 위험 신호가 분명했다는 것이다. 벨라스케즈 사례는 돌발적 사고가 아니다. 사실 롯데는 외국인 선수 영입 실패에서 유독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내왔다. 에릭 해커, 2014. 기대했던 선발 에이스였지만 부상으로 조기 퇴출. 앤더슨 프랑코, 2017. 150km 직구가 무기였지만 재구난조로 시즌 중 방출. 스티븐 모이어, 2019. 거인 탑건이라는 별명으로 주목받았지만 1군 성적은 1승 5패 이하 6점대. 댄 스트레일리, 2020에서 2021. 초반 대성공이었으나 재계약 후 급격히 부진. 결국 교체. 이렇듯 롯데는 첫해 기대 실패 교체라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팬들은 이 과정을 용병 뽑기 도박이라고 부른다. 구단 스카우팅팀이 장기적인 데이터 분석보다는 즉흥적 선택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벨라스케즈 사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멜비 경력 KBO 성공 보증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KBO 리그는 투수 친화적 환경이 아니며 작은 구장과 응집력 높은 타선 때문에 방심하면 쉽게 무너진다. 또 외국인 선수에게는 경기 외적인 적응도 큰 과제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긴 이동거리, 팬들의 집중적 관심은 일부 선수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반대로 MLB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마이너리그 출신이나 일본, 멕시코 리그를 거쳐온 선수들이 KBO에서 오히려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는 더스틴 리퍼트, 두산, 조시 린드블러, 롯데 두산, 아담 플러코, LG, 가 있다. 이들은 MLB에서 애매한 위치였지만 한국 무대에서는 특유의 성실함과 적응력으로 장수했다. 즉, 벨라스케즈와 같은 이름값만 믿은 선택은 전형적인 실패 패턴이었다. 이번 사태가 더 크게 불거진 이유는 부산 팬들의 열정 때문이다.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리그에서도 가장 열정적이고 충성도가 높다고 평가받는다.
사직구장은 성적과 무관하게 매 시즌 리그 최상위권 관중을 기록한다. 팬들의 이런 응원 문화는 구단에겐 자산이지만 동시에 큰 압박감이 되기도 한다. 부산 팬들은 단순히 재미있는 야구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팀의 역사와 자존심, 도시 정체성까지 함께 응원한다. 그렇기에 벨라스케즈와 같은 노력 없는 실패는 쉽게 용납되지 않는다. 팬들이 그의 계약을 사기에 비유한 것도 단순한 성적 불만을 넘어 구단 운영 불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태형 감독의 거취도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벨라스케즈 사태가 감독 개인의 책임을 넘어 구단 전체의 구조적 실패라고 본다. 그러나 프로의 세계에서 성적 부진은 결국 감독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김 감독은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특유의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선수단을 장악했다. 하지만 외국인 투수 실패, 불펜 운용 불안, 타선 기복으로 인해 팀은 5위권 바깥으로 밀려났다. 팬 여론도 차갑다. 김태형 체제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구단 내부에서는 시즌 종료 후 감독 교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벨라스케즈의 빈자리를 메울 가장 현실적인 카드가 박진이다. 박진은 올 시즌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선발 자원 중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의 강점은 멘탈이다. 위기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으며 변화구 구사 능력으로 타자를 유인한다. 롯데가 만약 박진을 장기적인 선발 자원으로 키워낸다면 이는 벨라스케즈 사태가 남긴 유일한 긍정적 유산이 될 수 있다. 실패한 용병 대신 젊은 토종 선발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가 말해주는 것은 구단 운영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스카우팅 혁신, 단순 경력 중심이 아닌 데이터 분석, 메디컬 체크 강화, 장기 육성 시스템, 외국인 의존도를 줄이고 박진 같은 국내 투수를 선발 자원으로 육성, 팬 소통 강화, 계약 실패에 대한 투명한 해명, 장기 비전 제시, 프런트 리빌딩, 책임 회피식 운영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 체제로 전환. 팬들은 단순한 선수 교체가 아닌 이런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벨라스케즈는 결국 롯데 자이언츠 역사상 가장 실패한 계약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롯데가 다시 팬들의 신뢰를 얻고 진정한 강팀으로 거듭나려면 단순한 외국인 교체 이상의 개혁이 필요하다. 부산 팬들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무능과 반복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롯데가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